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원수 입에서 살아있다는 말로 돌아온다면요. 그 말 한마디면 사람 정신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루시아는 그날 레스토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안내 직원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때문에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가족석. 문태경과의 회의 자리도 아니고 민강 유통 사람들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아니고 김선재가 굳이 가족석으로 잡았다고 강조했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랑 무슨 가족이라고 이런 짓을 해. 속으로 수십 번도 더 욕을 했지만 이미 김선재가 본인을 보고 손짓을 하고 있어서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요. 가장 안쪽 창가 자리, 김선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세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선재가 슬쩍 끼어들었는데요. 야, 세리. 너 왼손으로 젓가락 잡는 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니까. 루시아 씨도 왼손잡이잖아. 둘이 앉아있는 거 보면 피 안 섞였다고 믿기 힘들다니까. 세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진짜 그만 좀 해요. 우리 피 안 섞였고요. 우리 아빠는 민두식 회장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루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자기 왼손을 내려다봤는데요. 김선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 미끄럽게 파고들었습니다. 해산물 알레르기도 똑같고 왼손잡이고 습관도 비슷하고. 희한하죠? 세상에 왼손잡이가 세리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 집은 이렇게 다 닮았을까? 루시아는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아서 낮게 잘라 말했습니다. 김선재, 그만해. 애 앞에서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세리가 먼저 폭발했는데요. 엄마, 나 그냥 갈래요. 아저씨, 언니랑 결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든가요. 근데 우리 아빠 살아있는데 자꾸 가족인 척하는 건 진짜 아니죠. 세리는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루시아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김선재 손이 먼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루시아는 의자에 다시 앉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났는데요. 애까지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야? 나 흔들려면 나만 흔들어. 세리는 건드리지 마. 그 말에 김선재는 낯간지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이제 민경채 편 아니야. 그 여자한테선 더 나올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어. 이제부터는 당신 편에 서보려고. 루시아는 냉담하게 쏘아봤습니다. 내 편이라니 참 웃기고 있네. 웃기긴. 숫자는 안 웃겨. 민두식 회장,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스텔라랑 민경채가 손잡고 회사 통째로 들고 튈 판인데 넌 여전히 의리 찾고 있냐? 그 말에 루시아 얼굴이 굳었는데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와 민경채, 그리고 김선재. 셋이서 그동안 얼마나 더러운 거래를 해왔는지. 그래서 내가 내 편이라는 게 결국 또 조건 얘기하겠다는 거네. 김선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팔짱을 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플하게 갈게. 민경채 딸 세리, 장여사 친손녀 아니다. 지금 장여사가 끌어안고 있는 그 후계자 카드, 완전 가짜라고. 루시아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열리질 않았는데요. 말도 안 돼.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장여사가 직접. 유전자 검사는 말이야, 조작하려고 마음먹으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이미 한 번 보여줬잖아. 결과지 한 장이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김선재는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루시아가 숨을 고르는 틈마다 더 깊은 곳을 찔렀는데요. 장여사가 알게 되면 어떨까? 세리가 자기 핏줄도 아니고 민경채 딸도 아니고. 그동안 그 집에서 뭐가 무너질지 상상은 해봤어. 그날 밤 루시아는 집에 돌아와도 머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세리가 장여사 친손녀가 아니라니. 그럼 대체 누구 딸이라는 거야? 미소의 유서가 떠올랐고 자신에게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마지막 메시지들이 머리를 찔렀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그 아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건 분명한데 오늘 김선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상처를 헤집어 놓고 갔습니다. 결국 루시아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경 씨, 큰일 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세리가 장여사 친손녀가 아닐 수도 있대요. 김선재가 유전자 검사가 가짜라고 했어요. 다시 검사해야 할 것 같아요. 문태경은 잠시 멈칫했지만 루시아 목소리에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태주한테 얘기해서 정식으로 재검사 진행해보죠. 이번엔 우리 쪽에서 절대 손 못 대게. 그렇게 새로운 유전자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루시아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미소랑 세리가.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져 있었고 그 씨앗은 초조와 공포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루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선재. 그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기분 나쁜 미소를 얼굴에 달고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요. 긴장하지 마. 당신이 너무 돌아가는 걸 좋아해서 내가 좀 직선으로 데려와 보려고. 김선재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서류 2장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는 민경채 민세리 유전자 검사. 두 번째는 정루시아 민세리 유전자 검사.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에는 불일치, 다른 한 장에는 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심장이 한 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겨우 그 말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세리랑 민경채 혈연 관계 없고요. 세리랑 당신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모녀입니다. 축하해요, 정루시아 씨. 당신 딸 아직 살아있었네요. 김선재는 일부러 가볍게 박수를 쳐보였습니다. 그 태도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 미소는 이미. 루시아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딸과 지금 눈앞에 있는 서류의 일치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선재가 낮게 웃으며 던진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딸 살아있다고.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민세리, 그 애가 우리 딸이야. 그 순간 회장실 공기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루시아는 그 말을 되뇌면서 손에 들고 있던 검사지를 꽉 구겼습니다. 팔이 덜덜 떨렸는데요. 미소의 얼굴과 세리의 얼굴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미소가 남기고 간 상처, 세리가 앞에서 쏟아냈던 반항적인 말들, 그리고 자신이 세리에게 쏟았던 차가운 시선들까지. 어떻게 내가 미소를 입에 올려?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선재가 천천히 아주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신 차려. 백미소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한 명이 아니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도 내가 미워했던 애도 다 같은 자리에서 뒤틀려 버렸다고. 한마디로 요약해줄까?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루시아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딸도 버렸고 우리 딸도 몰라봤어. 이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미 박살났다는 거야. 루시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는데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선재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거래하자. 민두식 회장 지분, 내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넘겨. 집도, 장여사 옆에 붙어있는 자리도.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고개를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세리, 우리 딸, 내가 지킬게. 장여사 손에서 끌어내고 싶으면 넌 내 편에 서야 해. 너 미쳤어? 루시아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리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뭔데 그 애를 지킨다는 소리를 해. 그리고 미소를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김선재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섬뜩했는데요. 루시아, 세상은 감정으로 안 움직여. 종이 몇 장이 사람 운명을 갈라놔. 지금 내 손에 들린 그 종이처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세리의 인생, 장여사 손에 계속 맡겨둘 거야? 아니면 내 딸로 다시 데려올 거야? 결정해. 그 선택에 따라 누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정해질 테니까. 그날 밤 루시아는 회장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발만 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미소, 세리.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겹쳐져 본 적 없던 두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같은 위치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진짜 엄마였는데. 나는 그동안 그 애를 얼마나 미워했지. 양손에 남아있던 종이 감촉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루시아는 흔들리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리부터 지켜야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판을 뒤집을 거야. 김선재도 스텔라도 민경채도 다 이 검사지 한 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절망만 가득하던 눈에 아주 얇은 결의 한 줄이 생겨났는데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루시아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야, 김선재. 종이 몇 장이면 사람 인생 뒤집히지. 근데 그게 꼭 내 손에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 그날 이후로 루시아는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숨기기 시작했고 장 여사와 민경채 사이에 흘러다니는 균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진실은 내가 직접 전해야 한다. 도망치지도 숨기지도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민경채 방 앞에 선 루시아는 잠시 문고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루시아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는데요. 민경채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건 또 뭐야? 너 또 쇼하려고? 루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웃기지도 않아. 너한테 배울 건 없어. 하지만 민경채가 눈으로 글자를 훑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눈살을 찌푸리더니 곧 흰자위가 드러날 정도로 눈을 크게 떴고 마지막엔 손에서 검사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루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는 내 딸이었어. 거짓말이야. 민경채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병원 인증번호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내 딸. 내가 그 아이한테 했던 말들이. 그 아이가 우는 걸 보고도 무시했던 그게. 그녀는 스스로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다음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미혼모 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장면. 옥상에서 떨던 미소의 작은 어깨. 내 같은 애는 없어져도 티도 안 나라고 내뱉었던 자신의 말. 그리고 며칠 후 회사 옥상 난간에서 떨어진 미소. 내가 내 딸을 죽였다고.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마자 민경채의 눈동자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흐트러졌습니다. 팔을 떨며 바닥을 움켜잡고 두피를 뜯듯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몰랐어. 살려줘, 제발.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어가다가 갑자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어. 내가. 가족들이 달려와 붙들었지만 이미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요. 눈이 초점을 잃고 말은 흐트러지고 환청을 듣는 듯 허공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야, 엄마 여기 있어. 거기 가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 딸 살아있다는 협박 한마디로 시작된 이 판이 결국 누구의 무덤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지만요. 단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거.